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뭐 드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야, 10월달에 신촌에서 뭐 재밌는 거 한다며. 아, 그 개쩐다는 페스티벌. 맞아요. 페스티벌 3. 2014 페스티벌 3. 그게 뭡니까? 뮤지션들 18팀이 펼치는 뮤직 페스티벌. 언제? 어디서? 10월 25일 토요일.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에서 오후 3시부터 하루 종일. 노래만 하는 거야? 아니요, 거리 퍼포먼스랑 마라바들의 캐리커처 아트마켓도 열린대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람들 다 모여. 제목이 뭐라고요? 2014 페스티벌 3. 많이 놀러오세요.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아,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다른 대로 돼!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의 톡톡, 이불의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네, 10월 22일자 조간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선일보 최보식 칼럼부터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칼럼은 아니고요. 일면에 실렸습니다. 예, 기사를 썼군요, 이번에는. 네, 기사로 되어 있는데 최보식이 만난 유라시아라는 코너 제목입니다. 거센 흑바람이 불었다. 원정 67일째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를 출발한 원코리아 유라시아 자전거 원정대는 공고비 사막으로 들어왔다. 우리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 기자가 유라시아 이 자전거 동행 취재를 한 모양이네요. 예. 원정 67일째인 거 보니까 출국 한 70여일 전에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말이죠. 참 세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최보식 선임 기자 말이죠. 예. 근데 왜 갔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기획했던 회사가 가라고 했던 갔겠죠. 예. 근데 왜 이 기사를 뜬금없이 첫 소식으로 전하느냐. 최보식 기자가 상당히 팔자가 좋다. 세월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최보식 기자가 어떤 분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7시간 내 비밀, 그 뭐 온갖 억측들, 여러 가지 의혹들, 이런 것들을 제기했는데, 이 부분은 별 문제가 안 됐고, 이 최보식 기자의 글을 갖고 이렇게 거의 베껴쓰다시피 한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 가토 다스야 기자, 이 사람은 지금 기소가 됐단 말이죠. 예. 게다가 지금 출국 금지가 지난 8월 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 초부터 시작이니까 지금 10월 말 다 돼가고 있죠. 60일 좀 못 되고 있는, 60일 넘었죠? 그 거의 최보식 기자는 지금 상당히 좀 여러 날을 밖에서 보내고 계신 반면에 예. 우리 가토 다스야 지국장은 본국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 비슷한 소재로 글을 썼는데 한 사람은 기소돼서 지금 재판받아야 되니까 또 예. 외국 기자고요. 출국 금지 상태인데 예. 한 사람은 지금 밖에 나가서 그 해외 취재하고 있다. 이 말씀인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원래 칼럼 제목이 최보식이 만난 사람인데 오늘은 이제 그 해외 취재를 하기 때문에 최보식이 만난 류라시아 이렇게 고쳤군요. 그렇군요. 이분이 예. 원래 쓰고 있는 칼럼이 최보식이 만난 사람인데, 세월 참 좋습니다. 우리 최보식 기자 부럽습니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다음 카카오가 카톡 대화 내용을 1에서 3일 동안만 보관하기로 한 데에 대해서 업체 측이 일주일치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필요하다라면서 예. 법을 개정해서라도 보관 기간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도 서울경찰청에서 감청 신청을 29건 했는데 그거 다 중요 보안 사범들이다. 일반 개인에 대한 감청은 있을 수 없다. 다음 카카오 대표의 말대로 저장 기간을 3일로 하면은 영장을 청구해도 볼 수 없다. 이러면서 가세했습니다. 자, 이런 그 새누리당 의원들 감청을 보다 편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에 대해서 이 의원들의 대표격인 이완구 원내대표는 저희가 유념해서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새누리당이 실제로 법 개정을 통해서 카톡 대화 내용 보관 기간을 늘리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강기훈, 조원진 그리고 이완구 의원 다들 카톡 쓰겠지요? 그겠죠. 뭐 이렇게 카톡에 대해서 뭐 별 걱정 없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니 말입니다.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그 경향신문 일면을 보니까 말이죠. 이 새누리당 의원들도 사이버 망령 대열에 동참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새누리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카카오톡 사찰 논란 이후에 사이버 망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경향신문 6면 기사인데요. 자, 독일과 미국에 각각 서버를 둔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이나 바이버로 망명한 의원들 중에는 친박계 기역 의원, 시옷 의원, 비박계인 지읒 의원이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 앱을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핵심 당직을 맡은 한 의원도 텔레그램 앱을 설치해 놓았다고 합니다. 카카오톡을 수시로 사용했던 한 비박계 중진 의원은 사이버 사찰 논란 후에 텔레그램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새누리당 소속의 한 광역단체장도 텔레그램 앱을 깔았다고 합니다. 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 원외 친박계 인사들도 사이버 망명 대열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기들도 카카오톡 털릴 것 같다. 뭐 이런 염려 때문에 이렇게 사이버 망명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래도 예. 말이죠. 이 기사 상당히 좀 주목됐습니다. 서울신문 일면 기사 보겠습니다. 카카오톡 등에 대한 사이버 검열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법원의 통신 제한 조치 허가서, 즉 감청영장 발부 비율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다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청구한 감청영장을 10건 가운데 9건 걸로 발부해 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수사의 편의를 봐준다면서 마음껏 감청영장 이렇게 발부를 해줬다는 것이죠. 이러면 법원이 뭐하러 있나요? 예. 검찰이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줄 발부율이 94%라면 뭐 신청하면 오케이 해준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10건 가운데 9건이라면 말이죠. 정확하게는 94%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렇게 영장 발부율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2009년에는 92.3, 2010년엔 91, 2011년 86, 2012년 85%로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뭐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다 85% 이상이었네요. 예. 이 법은 이러면 안 됩니다. 김문기 씨 이야기로 한번 가볼 텐데 김문기 씨라는 키워드와 도청이라는 키워드가 또 마주하게 됩니다. 경향신문 14면입니다. 사학비리 당사자인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이 총장으로 복귀해서 분주를 빚고 있는 상지대에서 교수와 학생, 직원들을 불법 사찰하고 사찰 과정에서 학생들을 매수해서 동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김문지 총장 측이 교육부가 대학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 시한을 엿새 앞둔 지난 4일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의 간담회를 불법 녹취했다면서 학내 구성원을 상대로 해서 조직적인 사찰을 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특히 김문지 총장 측 사람들이 사찰을 위해서 형편이 어려운 총학생회 간부를 금전으로 매수해서 교수들의 간담회 내용을 녹음하도록 사주한 사실도 사찰에 동원된 이 학생의 양심 선언을 통해서 드러났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이 교수협의회 주장에 따르면은 학교와 구재단 측은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이를 은폐할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학교는 당연히 부인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예. 사실관계를 좀 따져보려면 결국은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글쎄 말입니다. 예. 상지대가 만약에 억울하다, 이게 교수들이 이거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이렇게 뒤집어 씌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예. 그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고소를 하면 되겠네요. 예. 자, 한겨레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안 거치는 세금, 올 결손 10조가 넘을 수도 있다. 예, 나라 빚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세금 수입은 점점 줄고 있고 정부는 대책이 없고 여하간 이 경제에 깊은 그런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8월까지 월별 세수 누적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월별 세수 진도율도 지난해 같은 때보다도 4.7%포인트 떨어졌다고 합니다. 올해 세입 결손 규모는 지난해보다 많은 10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지난해는 8조 5천억 정도 됐습니다. 예. 정부가 예산 지출을 감축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좀 생각하고는 있는데 답이 안 보입니다. 초이노믹스는 어디로 갔나요? 그동안 경기 부양이니 주가 올리기라든지 부동산 경기 부양이라든지 여러 대책들을 내놨는데 어째 잠깐 불 붙일 때 반짝했다가 점점 더 식어가고 있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한 사람이 경제정책 잘 펴서 경제가 잘 될 것 같으면 그 사람 대통령 시켜야죠. 예, 그렇죠. 예. 대통령이 뭡니까? 그보다 더한 지위도 줄 수 있을 겁니다만 글쎄요. 이 과거의 잣대, 언발의 오줌 누기 같은 남들이 다 했다가 결국에는 실패한 그 정책 써가지고 성공할 것 같으면은 이건 기본적으로 나라가 정상이 아닌 거죠. 예, 우리 초이노믹스를 통해서 그 길이 아닌가비요. 그 확인하는 절차를 우리가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신문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방부가 통영항 납품 등 각종 무기 비리로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군 병원의 만성적인 의료 인력 그리고 의료 장비 이것이 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이 부족 현상은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난 12일에 급성 냉장염으로 사망한 공군 상병 사례와 같이 의료 사고가 빈발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신문이 각급 군병원과 국방부에 확인해 봤더니 국군 수도병원 등 국방부가 운영하는 전국 17개 군병원이 진료와 숫자 기준으로는 일반 종합병원 수준이지만 진료 능력과 진료 장비는 동네 병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 의료법 시행규칙상 병원은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보조 인력을 입원 환자 대비 일정 규모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그러나 국방부가 2012년에 대전대학교에 의뢰했던 군 의료 보조 인력 덕정 소요 산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은 전국 군 병원 간호사는 필요 인력의
비해서 398명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임상병 의사는 전국적으로 57명이 부족했고요. 예. 군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국군수도병원은 비슷한 규모의 경기도 분당 서울대병원과 비교할 때 간호사가 184명, 중환자 병상 수는 30개 모자랐다고 합니다. 하여간 군에서 탈라면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기비로 각종 예산은 낭비하면서 의료 인력 확충, 시설 개선 이런 것들은 외면했던 군. 예, 그런 군에게 자녀를 맡겨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국가. 참 낯짝도 참 두껍습니다. 예. 국군 수도병원은 특별히 중요한 곳 아닙니까? 대단히 중요한 곳이죠. 예. 박정희 대통령도 이 저격당하고 나서 이쪽으로 옮겨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10월이니까 그 말씀하시는군요. 12조기 또 4일 앞둔 시점이고 말이죠. 예. 세계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전 참 비싼 나이에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 기사 보고 참 마음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서울역 앞 광장을 지나던 한 중년 여성이 발걸음을 멈추고 안타까운 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 저기에 웬 애가. 시선이 미친 곳은 때가 낀 맨발의 아이가 노숙인들 사이에서 뛰어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를 본 사람들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눕기까지 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익숙한 표정인 듯 무심한 말투로 거의 매일 오가는 아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차가운 거지로 내몰린 새싹들 이야기가 세계일보 일면에 실렸는데요. 예. 아이는 4살이라고 합니다. 이 4살 아이의 엄마하고 이렇게 이 아이가 노숙 생활을 10년 전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 아이 위로 누나가 2명 있는데 아동 보호시설에 보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엄마 다음 달이면은 뱃속에 있는 넷째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 엄마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셨다고 하는군요. 이 엄마는 아이 아빠는 서울역에서 만난 노숙인이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 예. 대책이 없네요. 서울역에서. 예. 경향신문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개헌론을 제기했었죠. 예. 그러다가 청와대가 상당히 불쾌한 표정을 나타내니까 말 실수다. 언론이 너무 과하게 쓴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슬쩍 사과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저희는 당대표 되시는 분이 실수로 언급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청와대가 작심하고 김무성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한 겁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는 사람이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기자가 노트북을 펴놓고 말하는 것을 받아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개헌 관련한 언급을 한 것이 기사화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말한 거 아니냐라면서 김무성 대표 말이 실수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실수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실수가 아니라 여론 탐색을 위한 계산된 발언이며 청와대를 향해서 내 길로 가겠다 이렇게 뜻을 밝힌 것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한편 김무성 대표는 이런 청와대 고위 관계자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밝힐 입장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기자들한테 이 얘기도 했다고 그러죠. 청와대 누군데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 청와대 누군데라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누굽니까? 정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아니 청와대 고위 관계자 기자들이 뻔히 봤을 텐데 예. 있지 않겠습니까? 언론사의 정보 보고에는 이미 이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 다 나왔을 텐데 말이죠. 예. 대통령이나 비서실장 정도면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고위 관계자라고 생각 안 해서 그런 질문을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수석급 이상 아니겠습니까? 수석급 이상이어야 고위 관계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김태효 기획관도 군 사이버 사령부가 아니라 국군에서 이제 조사를 할 때 수석님 이랬다고 하는 거 보니까 기획관급 이상도 고위 관계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예. 누군지 다 알겠죠. 김무성 대표도 모르겠습니까? 여당 대표인데 말이죠.
경향신문 이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우건설이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사칭한 조모 씨에게 취업 사기를 당한 것은 정피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이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사칭한 사기꾼에게 취업 사기를 당했던 대우건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면서 지난 5년 동안 대우건설의 임원, 사회이사, 고문들의 상당수를 MB정권과 현 정권의 정피아 낙하산들이 장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청와대 쪽에서 누군가를 낙점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 사람을 빨리 채용하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는가. 그래서 대우건설이 넙죽 확인도 안 하고 이 사람을 말하자면은 고위직에 발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이재만 총무비서관이다 이러면서 이 사람 추천하라 이렇게 전화를 바꾸는 그 사람을 지난해 8월에 현장 계약직 부장급으로 채용한 대우건설 아니겠습니까? 예. 뉴라이트 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여기는 무슨 어떤 현안만 발생하면은 각종 보수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그 단체입니다. 여기에 박주희 사회실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올해 36입니다. 데일리안을 비롯해서 문화일보, 채널A, 중앙일보 등 이런 곳에서 각종 현안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밝혀왔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 말이죠. 아리랑 국제방송 이사로 임명이 됐습니다. 아리랑 국제방송, 아리랑 TV의 이제 공식 명칭인데요. 여기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입니다. 아리랑 TV. 일전에 정성근 장관 후보자 나왔던 곳이죠? 예, 정성근 씨가 사장으로 있었던 곳인데 문체부 산하에 이 공공기관의 이사로 이렇게 임명이 됐단 말이죠. 방송 전문성이 없는 정치 편향적인 인사가 방송사 이사로 오게 된 거죠. 이에 대해서 전국 언론노조는 얼마 전 대통령직 속 청년위원회 2기 위원으로 선임된 경력을 가지고 있을 뿐 방송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그야말로 문외한 중에 문외한인 인물이다. 방송이라고는 인터넷 TV를 통해서 초등학교 학예회 수준의 진행만 해본 인물이 하루아침에 명색이 대한민국을 전 세계로 알리는 아리랑 TV의 이사로 임명된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 언론노조 성명이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리랑 TV 노조도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12면을 보면 말이죠. 판교 환풍기 추락 참사와 관련해서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를 주최한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경기과학원이라고 줄여 부르는데 여기 핵심 간부 등 4명이 경기도에서 퇴직한 다음 경기과기원에 줄줄이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관피아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데 경기도 등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오모 경기과기원 직무대리는 지난 1월 7일 평택시 부시장을 물러난 다음 날에 바로 경기과기원 본부장으로 재취업했습니다. 김모 판교 테크노밸리 지원본부장도 경기도 의회 등을 거쳐서 지난해 4월 30일 명예 퇴직하면서 경기과기원에 재취업했다는 겁니다. 한편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 14명이어서 낙하산 2기라고 하는데 말로만 관피아 척결 이렇게 얘기해놓고 말이죠. 같은 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 휘하에 이런 광역단체에서는 관피아가 여전하다. 앞말 다르고 뒷말 다르고 그 대표적인 전형 아니겠습니까? 예. 경향신문 이면을 보면 말이죠. 비판력과 창의력이 높으면은 서울대에서 A+ 학점 받기 힘들다. 이런 내용의 저서가 나온 모양입니다. 이혜정 교육과 혁신 연구소 소장이 저서에 쓴 내용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 이겁니다. 서울대생 1111명, 1111명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신청 조사를 한 건데 70%가 수용적 사고력에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하는데 교수구를 암기하는 거 한마디로 이걸 뜻하는 겁니다. 교수구를 암기하면은 고학점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창의적인 사고를 한 학생들은 학점이 도리어 안 나와서 좌절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창의적 리더를 양성하겠다는 서울대의 어떤 교육 목표 여기에 반하는 그런 학점 부여를 하겠습니다.
한겨레 오면을 보게 되면은 대북비라, 이거 뭐 항공법으로도 막을 수 있을 텐데 막지 않은 정부의 태도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 대북 전단을 살포 못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많습니다. 헌법만 보더라도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에 해당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남북 간의 어떤 평화가 유지되는 부분들 말이죠. 질서유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항공법을 보면은 허가를 받지 않고 관제구역, 통제구역, 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이렇게 대북 전단을 이렇게 하늘에 띄워가지고 풍선으로 띄워서 살포하는 거, 이거 항공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보면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상 손해가 예상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뭐 북에서 포 날라오면은 근데 진짜 뭐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가 당연히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예. 남북교류협력법을 보더라도 물품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북쪽으로 이 삐라라는 물품을 반출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될 사안이란 것이죠. 그 밖에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도 저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제 풍향이 거의 북서풍으로 바뀌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이거 뿌리면은 북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남쪽에 와서 떨어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글쎄요, 뭐 하여간, 이런 규제 법률로 해가지고, 뭐, 남쪽에서, 이렇게, 남쪽 국민을 상대로 해서 삐라 살포하는 건 또 못하게 하는, 그 근거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한국일보 일면을 보면은 그런데 군당국이 최근 경기도 김포의 해병대 2사단 애기봉 전망대에 설치한 등탑을 43년 만에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가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예. 성탄절 앞두고 매번 북한과 이 신경전을 벌였던 애기봉 등탑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철거했다는 겁니다. 안전진단 D등급이 나와서 해체를 했는데 뭐 지금 이런 안전진단 D등급 이런 거 따졌던 정권입니까? 그냥 뭐 북한과 각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뭐 어떤 그런 위협적 상황에도 불사하겠다 이랬던 정권인데 이걸 해체한 것은 아무래도 고위급 접촉을 위한 유화 제스처가 아니겠는가, 한국일본도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세우는 건 아니겠죠? 다시 세우는 일이 있을지 한번 또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국민일보 2면인데 하버드 의대 교수가 직장 스트레스와 건강 관련 분석이 있는데 악덕 상사는 정신, 육체까지 좀 먹는다, 뭐 이런 제목입니다. 상사로 인한 스트레스는 심근경색, 심장마비에 치명적이다. 업무 성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직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말이죠. 예. 예. 뭐 하여간 저도 새겨 듣고 또 직장의 모든 그런 부하를 두신 직장 상사께서도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일보가 이 기사를 썼군요. 예, 국민일보가 이 기사를 썼네요. 예. 어떤 분을 해주시켰던 그 국민일보가 말이죠.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10월 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 한국방송광고공사 즉 코바코의 곽성문 사장을 부르는데 곽성문 사장님. 네. 지금 3년 연속 적자잖아요. 지금 코바코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임금은 그대로 월급은 받으시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년 연속 적자 이것 때문이다. 그 핵심 이유가 뭡니까? 우선 이제 방송 광고 매출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3년 연속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뭐 저희들로서는 여러 가지 연구 조사 활동, 실질적 현장 그런 말하자면 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우선 여러 차례 정책적인 건의를 하고. 정책 건의로 끝내실 거예요? 그 조사 활동하고 정책 건의하면
됩니까, 그게? 열심히 뛰신다면서요. 그건 너무 소극적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방송사에 대해서도 이제 홍보를 하고 저희들도 이제 공청회도 열고 세미나도 열고 네, 뭐 대외적인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듣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위기의 코바코에는 곽성문 사장님 같은 분이 오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곽 사장님, 코바코 누가 지원하라고 하셨나요? 뭐 분류하자면은 친박 뭐 의원님들하고 그런 분들과 예, 친박 의원님들하고 의논하셔서 지원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코바코 지원하실 때 그 서류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네요.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네. 여쭤볼게요. 첫째, 저는 유경수 여사 서거 20주년이 되는 1994년 당시 큰 영예와의 특별 인터뷰를 계기로 인연을 맺게 되었다.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오랜 개인적인 인연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박근혜 대표의 측근이 되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른바 친박 그룹의 일원으로 의정생활 4년 내내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코바코 내려오신 게 박근혜 대통령님 측근이기 때문에 보훈 인사 받으신 거네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시를 뭐 받았거나 특별한 배려 없이 제가 지원을 했고 절차에 따라서 심사를 다 거쳤다. 이번에 공직을 맡게 된다면 이것이 저의 마지막 공직이며 이렇게 쓰셨는데 정말입니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한 작은 노력이라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방송계에서요, 네. 어떤 자리 맡으시면서 이렇게 대통령님과의 친숙한 관계, 나 측근이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대통령님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제가 방송위원회에서 뭐 인사를 많이 해봤는데 이런 지원서는 사상 최초 초유의 사태 지원서 같아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래야 정권 실세들이 뽑아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모자란 추궁은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이 이어가고 자기소개서에 보면 친박 정권에 잘 협조해서 일해보려 하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현재 이 정권이 친박 정권입니까? 박근혜 정권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뭘 모르시는데 코바코의 핵심 가치는 본인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공익성 수호가 코바코의 핵심 가치이고 이 코바코의 존립 근거인 법률적 제1조 1항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저렇게 정파적이고 정치적 성향을 말하자면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이 이와 같이 공공성과 다양성, 공익성 수호를 해야 할 자리에 앉아 있고 거기서 일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이건 번지수가 잘못된 인사이기 때문에. 한편 친박 의원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곽성문 사장을 전문성 있다며 추켜 세우는데 우리 곽성문 사장님께서는 뭐 언론계 몇 년 계셨죠? 언론계. 네, 저 MBC를 중심으로 방송계 30년 근무했습니다. 그러시죠. 그 중에 CEO 경험이 몇 년쯤 됩니까? 네, 마지막 3년간 MBC의 그 케이블 사업인 MBC 플러스 사장을 여기. 네, 그러시고 17대 국회에 입성하셔서도 계속 방송과 관련되는 위원회에서 방송 관련된 일을 하셨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산자위에서 대구 섬유산업. 섬유산업 쪽에 했습니까? 산자위에서 주로.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방송과는 뭐 나설지 않은 뭐 그런 경력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전공이 방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내년부터는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의 경기를 MBC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MBC는 오늘 메이저리그 경기 중계방송권 판매를 주관하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중계 독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MLB 측은 한국 내 메이저리그 팬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국 네트워크를 갖춘 MBC가 최상의 파트너라고 판단해 계약을 맺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2001년부터 박찬호 단독 중계. 그런데 4년 동안 매해 $800만 지급하기로 MLB 측과 계약. 그런데 이듬해부터 박찬호는 부진했고 그래서 100억 가깝게 MBC는 적자를 보게 됐는데 당시 계약을 추진한 인물은 MBC 스포츠 국장 곽성문.
곽성문 코바코 사장님. 방송 전문가, 경영 전문가 맞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전공이 방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